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베이징 광제사 참배로 중국 불교문화 교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중국 불교협의회에 양국 실무자 대표를 선정하는 등 더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길 제안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사찰로 한일 불교 교류와 양국 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지도자들의 중국 불교 문화교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 등은 중국 불교협회가 있는 베이징 광제사를 방문했는데요. 진우 스님은 필요하면 양국 불교협의회 실무대표를 선정해서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에서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베이징 광제사에 도착하자 중국 불교협회 임원진 스님들이 환영합니다. 합장을 하고 있는 중국 스님들 사이로 한국 불교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중국의 제가 신도들도 예를 갖춰서 한국 스님들을 맞이합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 등이 지난 29일 광제사에 있는 중국 불교협회를 방문했습니다. 1953년 창립한 중국 불교협회는 최고의 불교 종무 조직으로 전국의 지방 불교협회 업무를 협조 지도합니다.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불교는 사찰 3만여 개와 스님 25만여 명, 신도 1억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불교협회장 옌지에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계는 불교의 형제라며 양국 불교 교류를 통해 더욱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대했습니다. 中和两国佛教界不得忘来加强合作，特别对中华两国佛教的交流交易、友好交往持续发展作为更深刻的探讨。 진우 스님은 옌지에 스님의 말에 적극 공감하며 양국 불교계 실무 대표를 선정해서 더욱 자주 교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양국 불교 협의를 통해서 더욱더 그러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하다면 양국 불교협의회 실무대표를 서로 선정을 해서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옌지에 스님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불자를 진우 스님에게 선물했는데 스님이 쓴 불자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중국불교협회가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중국불교협회 초청 만찬에서 진우 스님은 불교 성지에 담긴 예술혼과 웅장함, 깊은 불도를 향한 신심에 참가 대중 모두 감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한국 불교와의 오랜 교류의 장소도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자장열사의 문수보살님과의 인연이 담긴 태화지에서 느꼈던 감동과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참가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옌지에 스님은 양국 불교계의 우호교류는 앞으로 더욱더 깊이와 폭을 넓혀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유대와 또 교류를 계속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불교 발전은 물론이고 아마 세계 불교화에도 크나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양국 불교계는 오는 10월 15일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열리는 제6차 세계 불교 포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환영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한국 불교 지도자들은 양국 불교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현재 남한에 거주 중인 탈북민은 3만 4천여 명. 과거엔 부모님 뜻에 따라 자녀들이 함께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청년들이 주도해 탈북하는 상향식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도 30여 북한 출신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요.
탈북 재학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스님들이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적극적인 탈북민 지원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북한 출신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이 담긴 서원문을 낭독합니다. 동국대학교가 2022년 1기, 2023년 2기에 이어 어제 북한 출신 재학생에게 3기 지역 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YG 캠퍼스 소속 학생 37명 가운데 선발된 27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건화기념 실현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혜 사무실을 이틀에 한 번씩 오는 학생도 보이고 이제는 너무나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장실이나 또 총장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오시고. 조계종 원로의원,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과 함께 마련한 장학금 2,500만 원을 대표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다 부모 형제 다 놓고 오신 분이 있잖아. 스님들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와요. 부처님한테. 여러분도 출가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 옆에 좌우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회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축원을 하겠습니다. 불교학부 석좌 교수로 임명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도 신도들과 함께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북한 출신 재학생 지원에 마중물을 부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동참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장학회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은 탈북민 출신으로 학생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지원의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언제 지금 8년 차인데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북에서 wan 그런 큰 도전,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이렇게 스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마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어느 한때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극학부 4학년 이위성 학생은 장학생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장학 전달보다는 정말 들으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동국인이 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의 꿈은 배우로서 멋진 시상식에서 상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앞서 동국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한 이탈주민 학생 학비 감면, 인식변화 캠페인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일본 대마도에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불교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사찰로 한일 불교 교류와 양국 우호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인데요. 황룡사 개원법회 현장 부산지사 우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대마도에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가 개원했습니다. 일본 대마도 히타카치항 인근 작은 오천 이지미 마을에 조성된 황룡사는 지난 23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비로자나 부처님과 백열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진행했습니다. 황룡사를 개원한 기장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은 불교 문화와 선명상, 차 문화를 통해 한일 양국 간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 불교를 알리는 사찰로 역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찰이나 또 차 문화가 겹쳐져서 같이 하는 사찰이 생긴다는 것은 불자들에게도 뜻이 있지만 또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원식은 현판 제막과 점안의식에 이어 선차 체험과 국악 공연 등 한국 불교와 우리 전통 문화를 함축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호 스님은 일본 대마도에 한국 사찰을 개원한 공덕을 높이 치하하며 문화와 수행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당부했습니다. 보혜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루에 빠진 흉생을 구제하겠다는 참담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오늘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개원 법회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스님의 원력이 공심이 있었고 또 늘 배려하는 마음,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 함께 왔다고 생각하고 평소 차인이자 시인으로 활동하며 불교 문화 저변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보혜 스님은 대마도 황룡사를 한국 불교를 알리는 수행처이자 양국의 화합을 도모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명상을 요새 많이 하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갖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좀 편안하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 문화와 삼명상, 차 문화를 통해 지영민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황룡사가 대마도 최초 한국 사찰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29일 전법회관에서 열린 집담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병원의 현실적 상황과 의료진의 입장을 사직 전공의에게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집담회에는 전공의 2명과 화쟁위 부위원장 동은 스님 등이 참석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부작용 등 현재 의료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한 전공의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필수과로 배치될 것이라는 정부의 낙수론이 의료계 전반의 혼란과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영국처럼 공공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등 정확한 그림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 선언 선문회가 오늘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감산사에서 담선 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9일 입제식에서 선문회 회장 기현 스님은 팔공산 백흥암에서 시작해 24년간 이어온 담선 법회를 감산사에서 개최하게 돼 의미가 특별하다며 비구니 수자 스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100여 비구니 수자 스님이 동참한 법회는 조계종 교수 아사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문광 스님 초청,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이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민족시인 만해 한용운 선사 탄신 145주년을 맞아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 이사장 홍파 스님과 열애종 총무원장 명환 스님,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은 지난 29일 시무장에서 달해제를 시작으로 만해와 대승불교를 주제로 신앙송, 학술 세미나 등 만해 평화 축전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장 홍파 스님은 이번 축전을 통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사의 정신을 본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전국 천태사찰 신도회 간부들의 리더십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교육이 지난 23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열렸습니다. 종단사나 93개 사찰 신도회 간부 1,200여 명이 참석한 연수는 3일간 법문과 관음정진, 부서별 직능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첫날 입제식에서 무상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로 가야 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밝고 맑은 마음자리를 증득해야 한다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참여해 보람있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입제사를 전했습니다. 입제식에는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과 교무부장 도웅 스님, 교육부장 도진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도 함께했습니다. 천년고찰 부산 운수사가 불교대학 제55기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운수사는 지난 28일 주지 범일 스님을 비롯한 불교대학 제55기 신입생 28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입학식을 봉행하고 첫 수업을 시작하며 불자 인재 양성 거점 사찰로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범일 스님은 천혜의 환경을 가진 천년고찰 운수사 불교대학 입학이 스스로 깨닫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운수사 불교대학은 신도 기본교육과정과 부처님 생애, 근본불교, 대승불교 등의 교과를 운영하고 조아질라고, 통과 등을 저술한 주지 범일 스님이 매주 수요일 직접 특강을 진행하며 열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붓다회 광주순례단이 백중회양을 맞아 부산 기장 은진사와 해동 용궁사를 참배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 24일 광주 도선사 지공스님을 지도법사로 은진사 법당에서 백중회양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용왕전에서 잉어 치어방생으로 생명살림을 실천했습니다. 정월과 백중 2번 봉행하는 방생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방송포교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관음기도도량 해동용궁사에서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한편 붓다회 광주순례단은 다음 달 21일과 22일 이틀 일정으로 인천 백령도 몽운사 순례를 진행하고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8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기독교 정신 수호라고 주장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후퇴는 물론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가 한국과 스리랑카 양국 불교계 신뢰를 저해하는 위장승려 입국의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수호라는 명목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독교 억압이라는 의견을 드러내온 안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후퇴는 물론 종교 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온 불교계에서는 안 전 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에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이념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이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소수자법회 지도법사이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초빙교수 효록 스님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며 그 상처는 사회를 향한 분노로 표출돼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가 위장승려 입국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조계종에 위장승려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채택하고 공개했는데요. 정부에는 출입국 관리소 및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한 위장승려 입국 단속과 불법 브로커 활동 제재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는 스리랑카 내 브로커 적극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최초의 한국 사찰 황룡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일 불교 교류와 양국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